억대 연봉을 벌던 의사였지만 불법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 경험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에 의대를 졸업하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서울의 대형 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강행군이었지만 연봉은 3억 원에 가까웠고 동기들 사이에서도 성공한 케이스로 통했습니다.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혹독했지만 환자들의 생명을 다루는 책임감과 성취감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에는 잠만 자러 들어가는 날이 많았지만 아내와 함께 꾸린 가정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아내는 대학 시절 만난 동기였고 같은 의사로서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며 지냈습니다. 결혼 10년 차, 아직 아이는 없었지만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며 알뜰히 저축했습니다. 노후 자금과 퇴직금을 합쳐 제법 큰 돈이 모였고 강남에 아파트도 한 채 마련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부족함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순조롭던 시절 우연히 친구의 소개로 도박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30대 중반 병원 생활에 지쳐가던 무렵이었죠. 매일 반복되는 수술과 진료, 끝없는 야근에 정신적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안한 건 온라인 포커 사이트였습니다. 가볍게 스트레스 풀기 좋아 하면서 링크를 보내줬죠. 저는 평소 게임을 즐기지 않았지만 한번 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첫날 밤 1시간 정도 게임을 하며 100만 원을 잃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다시 접속했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아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 짜릿함은 병원에서 느끼던 성취감과는 전혀 다른 종류였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도박은 제 삶에 스며들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소소한 금액으로 즐겼습니다.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퇴근 후 집에서 몰래 접속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늦게까지 병원에서 자료를 정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판돈이 커졌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이 오가던 게임이 어느새 5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이기면 기뻤고 지면 다음 판에서 만회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병원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푸는 유일한 창구로 도박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 8시에 병원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와 새벽 2시까지 도박 사이트에 붙어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잠은 하루에 4시간, 5시간으로 줄었고 피로가 쌓여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단판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때까지 번 돈을 다 합쳐도 그 손실을 메우기 힘들었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지만 멈추는 대신 더 큰 돈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만 크게 이기면 다 복구할 수 있어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한 달 만에 저축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아내에게는 병원 동료와 투자 얘기를 하다 실패했다고 둘러댔습니다.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엔 조심해 하며 저를 다독였죠. 그 믿음이 오히려 제 가슴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도박은 점점 더 깊은 늪으로 저를 끌어들였습니다. 온라인 포커에서 스포츠 베팅으로 넘어갔고 결국 불법 사이트까지 손을 뻗었습니다. 국내에서 접근이 차단된 해외 사이트였지만 VPN을 이용해 접속했습니다. 그곳에선 판돈이 훨씬 컸습니다. 한 판에 억 단위가 오갔죠. 저는 그때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집중력도 떨어졌고 수술 중 사소한 실수가 잦아졌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았지만 저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집에서도 아내와 대화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퇴근 후 서로의 하루를 공유하며 웃었지만 이제는 말없이 각자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불법 사이트에서 거액을 걸고 크게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사이트가 갑자기 접속 불가로 바뀌었습니다. 고객 지원에 연락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사기 사이트였습니다. 억 단위의 돈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끌어쓴 상태였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대신 병원에서 더 많은 당직을 자원하며 돈을 벌어보려 했지만 이미 빚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내가 진실을 알게 된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샤워하는 동안 제 휴대폰에 은행 알림이 떴습니다. 대출 상환 기한이 지나 연체료가 부과됐다는 메시지였죠. 아내는 그걸 보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박에 빠져 모든 걸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충격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미래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어? 그녀는 울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원했지만 저는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조건은 도박을 완전히 끊고 재정 관리를 그녀에게 맡기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도박의 유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감시 속에서도 틈만 나면 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새벽 3시 아내가 잠든 틈을 타서였죠. 한 번은 작은 돈으로 시작해 다시 큰 돈을 걸었고 또다시 잃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내에게 들키지 않으려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제 휴대폰을 확인하고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짐을 쌌습니다. 너 혼자 살아 하며 집을 나갔죠. 그게 우리 결혼의 끝이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병원에서도 점점 밀려났습니다. 실수가 잦아지면서 신뢰를 잃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남은 건 빚과 텅 빈 아파트뿐이었습니다. 도박은 제 인생에서 모든 걸 앗아갔습니다. 한때 억대 연봉을 벌던 의사였지만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친구들조차 저를 외면했고 가족과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은 꿈처럼 멀게만 느껴집니다. 도박에 빠지기 전 저는 제 삶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일수록 도박은 제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오락이었지만 어느새 제 인생을 집어삼켰습니다. 매일 밤 컴퓨터 앞에서 카드를 뒤집던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이번엔 다를 거야 라는 희망이 저를 붙잡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도박은 단순히 돈을 잃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신뢰, 자존감까지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이혼 후 몇 달 저는 도박을 끊으려 노력했습니다. 상담을 받고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새벽 4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손가락이 저절로 사이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그걸 참아내는 게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일을 줄이고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원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숨을 고를 때면 잠시나마 도박 생각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면 다시 그 늪으로 돌아가고 싶어졌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카페에서 가볍게 차를 마자며 만난 자리에서 그가 무심코 도박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뛰었고 집에 돌아와 다시 사이트에 접속할 뻔했습니다. 도박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뿌리 깊이 박힌 병이었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성공한 의사라는 껍데기 속에서 늘 불안과 싸우고 있었다는 거요. 환자를 살리는 일이 자랑스러웠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도박은 그 불안을 잊게 해주는 마약 같았습니다. 짜릿함과 긴장감은 병원에서의 압박을 잠시 잊게 했지만 결국 더 큰 불안을 낳았습니다. 지금 제 삶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작은 원룸에서 지냅니다. 병원에서 받는 월급은 빚을 갚는데 대부분 쓰이고 남는 돈으로는 간신히 생활비를 충당합니다. 하루 30분 시장에서 장을 보며 저렴한 재료로 밥을 해 먹습니다. 예전엔 레스토랑에서 아내와 와인을 마시며 웃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런 순간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밥을 먹으며 TV를 틉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은 여전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부러움과 후회가 뒤섞입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잃은 것들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업가였고 또 다른 사람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모두 도박에 빠져 인생을 망쳤지만 다시 일어서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들 덕분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모임에 나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군가는 몇 달째 도박을 끊었다고 자랑하고 누군가는 다시 실패했다고 울며 털어놓습니다. 저는 아직 그 중간 어디쯤 있습니다.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도박에 빠지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은 제가 만든 결과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친구의 말 한마디, 클릭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누군가 저를 붙잡아줬다면 아니면 제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지금의 저는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가정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현재 저는 소규모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며 빚을 갚고 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예전처럼 억대 연봉을 벌던 시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도박하지 말자. 그게 제게 남은 유일한 다짐입니다. 도박은 제게 모든 걸 앗아갔지만 그래도 저는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다시 아침을 맞습니다. 가끔 아내가 보고 싶습니다. 그녀는 지금 다른 도시에서 새 삶을 꾸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끔 그녀의 SNS를 훔쳐봅니다.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 예전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결혼 3년 차, 제주도에서 보낸 휴가, 밤 12시까지 해변을 걷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제 삶이 아닙니다. 그녀를 붙잡지 못한 건 제 잘못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박을 끊으려는 노력은 계속됩니다. 재활 프로그램 외에도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그날의 감정을 적습니다. 도박하고 싶었던 순간, 그걸 참아낸 순간 모두 기록합니다.
그 기록은 저를 돌아보게 합니다. 한 달 전, 두 달 전과 비교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하지만 완전히 벗어났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유혹은 여전히 저를 따라다닙니다. 새벽 5시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여전히 그 늪이 저를 부릅니다. 지금은 작은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이번 달까지 빚을 얼마 정도 갚는 것, 다음 달엔 운동을 하루 30분 더 늘리는 것, 그런 작은 목표들이 저를 붙잡아 줍니다. 언젠가 빚을 다 갚고 다시 제 발로 설 날이 올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도박은 제 인생을 망쳤지만 그걸 딛고 다시 일어서는 건 제 선택입니다. 하루하루 그 선택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